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평면 벡터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말은 물론 여러 가지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 이거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라서요. 굉장히 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설명해 놓는 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대비하시면은 벡터 가지고서 평면 벡터 가지고 최대 최소 내는 이제 모의고사의 심화 문제라든가 킬러 문제죠.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대비하시는데 아주 편리하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벡터 x가 np 더하기 nq로 갈 때 이거의 종점의 자취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우선 이 자취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자취라는 건 발자국 할 때 그 자취거든요. 그러니까 발자국처럼 이제 점이 움직여서 일종의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발바닥에다가 먹물을 묻히고 도화지 위를 걸으면 여러분들 발자국이 도화지 위에 남겠죠? 그런 것처럼 점이 먹물 묻히고 돌아다니면서 그리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를 따지는 게 자취거든요. 그래서 벡터 x가 np 더하기 nq라고 할 때 이 x의 종점인 여기 x의 종점인 x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쨌거나 우리는 np를 볼 거잖아요. np의 개념을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돼요. np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np 벡터의 종점이 움직이는 모양이 이 빨간색 위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우가 m이 1일 때고 이 윗부분이 m이 1보다 커질 때 여기 요 사이가 0부터 1 사이 그리고 이 뒤쪽으로 m이 0보다 작아져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것까지. 마찬가지예요. nq도 그렇거든요. nq도 여기 있는 이런 파란색 선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nq 벡터의 종점이 그리는 모양입니다. 이게 mn이 말 그대로 어떤 거든 다 될 수 있어서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어서 이 위를 왔다 갔다 이 위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때가 n이 1일 때 이 이후의 과정이 n이 1보다 클 때 이 사이 과정이 0부터 1 사이 그리고 이 이후 과정이 n이 0보다 작을 때 물론 참고로 n이 0보다 작을 때인 이 경우도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한 이쯤 해가지고 이게 이제 n이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는 또 마이너스부터 0까지 여기 또 마이너스로 뭐 작을 때 뭐 등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셔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얘가요. 이 애가 여기 있는 이 벡터가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파란색 벡터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 여기 있는 x 이 벡터의 연산을 통해 나오는 x가 어떤 모양인지를 파악하는 게 종점의 자취를 따지는 가장 핵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조건에 따라 종점의 자취를 구할 때 이 다음 조건이 이 m에 대한 이 n에 대한 이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시만 잘 받아도 웬만한 경우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예시 잘 공부해 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얘는 x가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먼저 x가 np 더하기 nq인데 m 더하기 n이 1일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얘가 일종의 내분 내지는 외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식이 m 더하기 n이 1이면서 이럴 때의 식이에요. 내분과 외분의 의미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내분, 외분이라고 둘 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영역과 두 점, PQ로서 X가 위치할 모든 경우를 다 따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M 플러스 N이 1인 경우 직선 PQ 위에 점 X가 존재하는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영역, 이 빨간색의 영역은요. M이 1보다 크고 N이 0보다 작을 때에 이 빨간색의 외분점 부분으로서 이 빨간색 직선 위에 X가 놓이게 돼요. M이 0부터 1 사이고 N이 0부터 1 사이면 이 노란 직선 위에 여기는 X가 놓이게 되고요. M이 0보다 작고 N이 1보다 크면 이 파란색 영역에 X가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점 P는 M이 1이고 N이 0일 때고요. 점 Q는
m이 0이고 n이 1일 때 나타나는 모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봤을 때 결국 여기는 m 플러스 n이 1이면은 직선 위를 움직이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모양이다. 참고로 여기는 이 m 플러스 n을 더 심화시키면은 여기는 얘가 k가 됐을 때 k가 커지면은 여기는 이 직선이 더 오른쪽으로 오고요. k가 1보다 작아지면 더 왼쪽으로 오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직선의 내용까지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m 플러스 n이 1인 걸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를 생각해가면서 문제 풀면은 더 다채롭게 문제를 풀 수 있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x가 mp 더하기 nq인데 이번에는 m 더하기 n이 1처럼 이런 방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m과 n 자체의 범위를 따로 줬을 때예요. 물론 여기는 얘가요 마이너스일 때를 보는 것도 얘가 마이너스일 때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양수일 때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음수인 것까지 보면 너무 내용이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이제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니까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내용 이해하시면은 이게 마이너스일 때를 이해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K1과 K2가 이렇게 있을 때 K1이 1보다 크고 K2가 1보다 작아지면은 여기는 얘는요 1보다 더 큰 부분까지 다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지금 여기는 이 빨간색이 여기는 점 P를 뚫고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반해 K2는 1보다 작을 때 값에서 끊기기 때문에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기 Q까지도 못 미치는. 그리고 여기는 이 도형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모형을 가지게 되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모형을 가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 흰색부터 먼저 보고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위에 이 흰색으로 잠깐 설명을 먼저 돌려놓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x가 mp 더하기 nq이고 이렇게 여기는 k1, k2가 둘 다 1로 나와 있을 때의 모양은요. 얘가 0부터 1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한 얘기가 되고 이 위에 있는 점 q에 대한 얘기가 돼서 이 둘의 덧셈은 이런 평행사변형을 이루는 이 도형 안에서 이 안에 x가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x가 이 안에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가 1보다 커지면은 여기는 p를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 가능해지고 0부터 1 사이가 되면은 여기는 얘에 한참 못 미치는 데서 멈추게 되면서 이 사이를 움직이는 점 x를 찾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노란색의 경우는 뭐냐? 이 노란색의 경우는 둘 다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못 미치고 못 미쳐서 이 사이에서 x를 갖는다.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얘는 못 미치지만 K2는 1보다 컸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점 Q를 뚫고 지나가서 이 안에서 X를 갖게 된다. 초록색의 경우는 둘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점 P를 뚫고 점 Q를 뚫고 해서 이 안에서 X를 가지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종점 X가 각각 색칠한 영역에 여기는 흰색일 때는 MN에서 이 K1, K2 각각 1일 때 그때가 이 흰색 영역 여기는 이럴 때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각각의 영역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얘가 음수일 때를 따질 때에도 어렵지 않게 따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MP가 이제 K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얘가 작거나 같다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K가 양수일 때만 볼 건데 K가 이제 뭐가 될 때, 음수가 될 때의 경우도 이거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K가 1보다 커지면은 여기 보시면 이 PQ 있죠? 이 PQ랑 평행한 빨간색 직선 P-Q'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P-Q'는 언제나 K, PQ랑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K가 1보다 크면은 더 길어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쓸게요. 하나만 더 쓰면은 P-Q'가 PQ랑 평행하다라는 사실도 써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삼각형을 의미하게 되는 게 이 조건의 의미다라는 거. 그죠? 아, 제가 조건 하나를 못 썼네요. 여기 있는 얘는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조건으로 써줘야 돼요. 이 조건 안 써주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안 만들어집니다.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큰 거에다가 얘까지 되어야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다음, k가 만약 1이면은 이 삼각형 안에 갇히게 돼요. 바로 여기는 PQ가 P가 곧 P-가 되고 Q가 곧 Q-가 돼서 이 삼각형 안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K가 0부터 1 사이면은 P에 한참 못 미치고 Q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서 멈춰서 더 작은 삼각형을 그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MN이 어떤 값을 갖든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든 벡터를 다 그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외로 어려운 문제들이 더 쉽게 풀리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라서 여기는 이 개념 다시 한 번만 더 캡처해 두시고 잘 외워서 문제 대응해 보시기 바래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평면 벡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공간 도형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